야, 길막. 자, 나와주세요. 자,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쭉 서주시면 돼요. 이렇게 서주시면 돼요. 맞다. 비정면에서 봤는데? 너 처음 오신 분? 혹시 리더 중에 처음 오신 분 있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다면은 좀 앞으로 보내주세요. 됐나요? 입사한 지 얼마 됐어요? 아, 4개월 됐어. 처음인 건 아니지? 맞지? 그지? 진, 주연이. 맞아. 자, 그러면은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원래 우리 자기소개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여기서부터 이름이 볼 건데 자기 이름, 나이, MBTI, 디스크.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원래 이제 좀 더 있어요. 내 장점 3가지. 그 다음에 입사하게 된 이유. 그다음 앞으로의 포부. 근데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 자기 소개를 하고 이름, 나이, MBTI, 디스크. 그 다음에 앞으로의 각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어가지고 조금 떨리는데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저는 강남구청 스타트점 우리 테리 아버지 테리 리더님이 계시는 스타트점 송가현이라고 합니다. MBTI는 ENFJ이고요. 디스크는 ICD입니다. 제가 테리 아버지랑 샴푸를 하면서 한번 앞으로 각오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곧 제가 지금 디자이너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7월에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첫 달에 아버지한테 3,000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3,000 하는 게 제 목표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매장 선생님들 열심히 도와서 고객님들께 만족도 드리고 행복도 드리고 그리고 모작하면서 일단 모델 100명 채우고 재방문 고객 50명 넘는 게 제 일단 계획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피니언 강남역 이도정 사부님 앨범 이도쌤과 함께하는 ESFP ID 이수연 파트너입니다. 우선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스럽고요. 훌륭하신 디자이너님 쌤들과 멋진 선배님들 사이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니까 많이 떨려요. 저는 전공이 미용이 아니라서 미용에 많이 부족하고 서툴고 하겠지만 옆에서 많이 알려주시고 피드백도 많이 해주시면 그만큼 많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자세한 목표나 계획 같은 건 아직 없고요. 차차 정해지면은 잘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해피니언 강남구청 스타트점에서 엘먼 서브님, 테리쌤과 함께하고 있는 ISFP IDC 임수정입니다. 오늘로 입사한 지 8일 됐는데 가족 같은 분이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고, 나 저의 포부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어쨌든 네, 열심히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데오역점에서 일하고 있는 서정임입니다. MBTI는 ISTP고 디스크는 IC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청역점에서 일을 하게 된 22살 정모영입니다. MBTI는 ESFP이고요. 디스크는 DI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포부는 꼭 해외에 해피년을 알리는 것이 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피년 발산역점에서 일하게 된 일주일 됐거든요. ID ESFJ 디자이너 준우입니다. 제가 고맘님을 아직 뵌 적이 없어서 일단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못 드렸어서 죄송해요. 렉 걸렸어요. 까먹었어요. 갑자기. 포부만 말하면 되나요? 행복한 미용을 다 같이 했으면 좋겠고 다 같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미라클점에서 건쌤이랑 함께하고 있는 22살 김세희입니다. MBTI는 ISFP고 DC는 SID고 저희 포부는 뭔가 우먼이나 맨즈가 됐던 아니면 마케팅이 됐던 한 자리에서 최고가 돼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어 있을 때 제 이름이 먼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 새 식구들 다 같이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제 자리를 빌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스승님 어디 계시? 어디? 늦게 온 팀? 늦게 오신 분 중에서 혹시 새로 오신 분 있나요? 오늘 처음 오시는 분 있나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시는 분? 근데 분위기상 있어도 좀 나오기 어렵겠다. 다음 기회. 처음 오신 분. 아니 오늘 그 강사 코스 했거든요. 방금까지. 근데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아주 단단해지는 중.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하면서 진짜 곁땀이 폭발할 정도로 진짜 재밌고 열정적이었고 더 기대가 되는. 그래서 2026년 첫 시면입니다. 오늘. 2026년에 오늘 우리가 올해 어떻게 갈지 또 너무 꿈을 꾸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시간도 되게 재밌게 들었으면 좋겠고 혹시 지금 전화를 계속 하고 계세요? 시간을 한번 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새로운 또 처음 보는 분이 올라오셨는데 우리들의 청춘 드라마 항상 줌미팅에서 지저스 원장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오늘 어떤 마음으로 갑자기 오늘 조직체험 오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정신 차려보니까 서울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야 뭐야 이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가가지고 저도 대화를 아직 못 해봤어요. 그래서 지저스 선생님 앞으로 나오셔갖고 간단하게 30초 정도 간단하게 좀 걸리시는 줄 알고 제가 좀 시간을 끌려다가 여기 울산에 저희 원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INTP DI 울산에서 솔장과 서빈과 함께하고 있는 지저스입니다. 일단
저희 지금 울산 조직이 워크숍 가는 달이라서 저번 달에 쏘고 나서 저희는 일단 워크숍을 일단 서울 조직 체험부터 잡았는데 그냥 제가 작년에 이제 쏘고 나서 워크숍 갔을 때 펜션 이런 데 갔었는데 너무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고 뭔가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마냥 놀고 오기만 한 것 같아서 의미 있는 시간을 좀 보내자 해서 오늘 조직 체험하고 내일 이제 사부님께서 말씀해주신 젠틀몬스터 그 하우스 노래 한번 가보려고 이 식구랑 다 같이 올라왔고 오늘 일단 앨범이 매장에 안 있어서 너무 아쉬웠는데 일단 좀 이따 마치고 또 애프터에서 또 대화를 조금 많이 해보고 싶고 그 1년 동안 성장하는 그 마음이 조금 잠겨져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이번 년은 진짜 새롭게 다시 그 불타올랐던 지저스로 다시 한번 더 배우고 싶어서 네 왔어요. 네,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워크샵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만약에 워크샵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분은 앨범은 1교시부터 8교시까지 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펜션으로 가도 펜션에서 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번 그 문의 주시면은 제가 충분히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아까 전에 누구지? 이동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아침에 그 얘기가 너무 좋아서 녹음을 했어야 돼. 녹음을 못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건 다 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한번 잠깐 짧게 부산에 그 조직 체험을 갔다 왔는데 그 조직 체험에서 느낀 바를 짧게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피니언 강남역 이도점 이도입니다. 제가 그 부산 한승형님한테 조직 체험을 한 4번째 정도 갔는데 저번 때까지만 해도 그냥 기술 위주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갔을 때 제일 많이 봤던 거는 그냥 그 고객님에 대한 그 마음을 엄청 많이 느끼고 왔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고객님이 이제 머리에 사실 관심이 없는 고객님들도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머리 자르시는 분들도 있고 2번 자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이 고객님이 예쁘게 머리를 본인이 이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진심으로 열심히 해드리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이분이 머리에 관심이 없어도 관심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머리를 예쁘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객님이 미용실에 오는 이유를 이제 머리하고 기분 전환으로 배웠잖아요. 근데 기분 전환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좀 느꼈던 게 그냥 이렇게 뭐라 해야지 기분 전환 그 고객님들이 보면 그냥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서 긴 머리 고객님들도 변화를 주고 싶어서 앞에 뭐 시스루로 자르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 변화를 더 확실하게 도와준다라고 해야 되나? 그냥 올 때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이 고객님 예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단 그 고객을 대하는 그 마음 안에 이제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기세로 뭔가 이제 확실하게 추천해드리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많이 배우고 그리고 저는 제가 영감을 받으러 사실 갔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드림이 누나도 제가 이렇게 하나에 집중해서 진짜 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고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느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나만 영감을 받으러 간 줄 알았는데 거기 있는 식구들도 좀 영감을 받았구나라는 그런 게 좀 되게 커가지고 되게 기분이 좀 좋았다. 아무튼 그러고 아무튼 뭐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았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제가 이 속도와 방향이라서 제가 아침에 딱 듣는데
이 미용을 한다는 게 그냥 뭐 머리를 자른다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머리를 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미용을 하지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나는 돈 벌려고 해. 그러면 뭐 항상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경대에다가 또는 인턴분이든 디자이너분이든 리더든 식구들한테 나는 돈 벌려고 해.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함께 일할 아마 식구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디자이너인데 고객님한테 저 돈 벌려고 해요. 이렇게 고객님한테 말씀드리면 아마 그 선생님은 고객이 늘지 않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해서 그 마음가짐이라는 자체가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 내가 어떤 마음으로 미용을 하지라는 저기 맨 뒤에 계신 분은 처음 오신 거 아니죠? 네, 맨 뒤에, 네, 거기 옆에. 맞아요, 둘이 처음 오신 거 아니죠? 네.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일론 머스크. 새로운 걸 시도할 때,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새로운 거라는 거는 일이 새로울 수도 있는데 내가 새로운 거를 도전하겠다라는 것도 새로운 거죠. 내가 새로운 걸 도전하겠다. 그리고 내가 오늘 뭐 어떤 결심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할 거야. 그런 것도 새로운 거고 오늘 새로운 걸 해봐야지. 내가 길케를 안 해봤는데 길케를 나가봐야지. 내가 10명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10명을 해봐야겠다.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새로운 거죠. 여기서 오늘 커트 교육 받고 있는 분들도 새로운 커트 교육을 받아봐야 되겠다. 이것도 이제 새로운 거고. 근데 일론 머스크 분 이제 되게 많이 보거든요. 이분이 인터뷰한 거 그리고 이분이 연설하시는 거, 강연하시는 거 보는데 이분이 이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고법이 제1원칙 사고, 물리학 제1원칙이라 해서 이제 항상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제1원칙 유튜브에서 보셨나요? 보신 분 있나요? 유튜브에서 일론 머스크의 제1원칙 보셨나요? 이런 거예요. 그냥 스페이스X는 다 아시죠?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서 로켓가 이렇게 로켓가 날아갔다가 기존에는 어떻게 되나요? 올라갔다가 1단계 분리하고 추진체 올려보내고 1단계에 있는 건 바닷속에 빠지고 그 다음에 2단계 날아가다가 맨 앞에 있는 거 올려보내고 또 바닷속에 빠져버리고 이렇게 해갖고 다 버리는. 근데 상식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거를 왜 바다에 버릴까? 저거를 버리지 말고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회수하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거 누가 해봤어? 그거 누가 해? 나사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티적으로는 분명히 가능한 건데 그냥 자기가 안 해봤으니까 자기들이 안 해봤으니까 그거 어떻게 하니? 그거 말도 안 돼. 이런 사고방식에 이제 빠져버린 거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그냥 정상적으로 사실만 딱 놓고 봤을 때, 팩트만 딱 놓고 봤을 때, 아니 이걸 올렸다가 아니 지금 이 세상 기술로 이걸 제자리에 갖다 놓은 걸 왜 안 돼? 되지. 그래서 러시아에 이제 중고 로켓을 사러 갔다가 중고인데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놈이다. 미국에가 어떤 애송이가 와가지고 뭐 판다 해갖고 금액을 너무 높이 부르는 거야. 그리고 실제 계산을 다 해보니까 싸게 사러 갔는데 싸게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길에 생각을 한 거지. 저거 도대체 원가가 얼마 들어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100분의 1밖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그 로켓 만드는데 쇠값, 뭐 니켈값,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계산했더니 100분의 1도 안 들어가는 거야. 실제로 원가, 로켓 원가가. 그래서 생각한 게 원료값 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생각한 게 야 100분의 1밖에 안 들어가잖아 원가는. 근데 저거 왜 안 만들어? 티적으로는 되게 팩트잖아요.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왜냐면 쇠 있으면 되고 뭐 연료 있으면 되고 모든 거는 다 있는데 그걸 왜 못 만들까? 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할 때 원료가 100분의 1밖에 안 들어가니까 뭐 인건비하고 뭐 다 해서 10분의 1이면 가능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든 거를 분해해봤다 이거야. 모든 거를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나 2천 하고 싶다, 3천 하고 싶다, 뭐 5천 하고 싶다, 1억 하고 싶다, 뭐 그것도 이 사고법으로 하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아니 50명, 고객수가 50명이야. 근데 회원권
50만 원짜리를 50명이 끊었어. 그럼 얼마인가요? 50만 원을 50명이 끊으면 얼마예요? 어? 2,500이잖아요. 네. 아 그러면 고객이 50명이면 50명씩 정액권을 다 끊었을 때 2,500이 가능하겠다. 이런 거예요.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50명이 50만 원을 끊으면 그래서 우리 저기 4월달에 디자인인가 저기? 몇 살이지 지금? 19살. 네, 나이랑 상관없죠. 미용이랑 경력이랑 상관없고 과거랑 상관없고 19살인데 이름이 뭐지? 형석이야. 형석이가 4월달에 디자이너 되는데 목표가 8.0 고객 수는 400명에다가 8.0을 하겠대. 근데 시간이 지금은 1월, 2월, 3월 3개월이 남았어요. 90일 정도가 남았어. 그럼 이제 계획을 짤 수 있잖아요. 아니 첫 달에 한 해가 어떻게 해? 하지만 그래 다음 달이 4월이라면 지금 24일밖에 안 남았어. 22일밖에 안 남았어. 이러면은 이제 타이트하게 짜야죠. 타이트하게 짤 수 있는데 지금부터 3개월 정도 준비하고 고객수 400명을 4월달에 오게 만들고 8.0이면은 30만 원짜리 고객님 3, 4, 12 400명이 나오면 1억 2천 너무 많죠. 그러니까 한 300명이 30만 원짜리 정액권을 끊어주시면 3, 3은 9천만 원이잖아요. 가능한 거죠. 300명이 30만 원.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30만 원이라는 게 뭐지? 고객한테 어떻게 인식을 시켜야 되지? 근데 고객이 딱 볼 때 나이도 어린 19살짜리 애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너무 열심히 하고 정말 저렇게 열심히 하는 애한테는 내가 30만 원 정도 투자를 해도 내가 하겠다 하는 마음을 고객한테 주면 고객은 반드시 30만 원을 끊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아침 저녁으로 내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저녁에 몇 시까지 정말 4월달의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4월달에 8.0 하는 의도가 그게 바로 방향이에요. 그게 바로 방향이에요. 의도가 저 유명해지려고요. 저 8천만 원 해가지고 월급 빨아가지고 여행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기적이면 안 도와줍니다. 방향이 안 맞아. 근데 방향이 의도가 너무 좋은 거야. 정말 식구들과 19살짜리도 할 수 있다. 주변 사람도 이런 걸 영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까지 경력이 1년이든 2년이든 나이가 30이든 40이든 늦게 시작하든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왜냐면 지금 아직 3개월 전이잖아요. 디자이너 되기 전이. 그러면 저걸 보고 저게 가능하다고? 하나의 희망이 생긴 거예요. 또 누군가가 빛을 내준 거예요. 형석이가 진짜 저게 가능하구나 하면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그리고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 저는 매월 도전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고객님. 이거를 지금부터 아침 저녁으로 영상을 매일 찍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영업도 계속 뛰고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한 거를 오는 모든 고객님한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일기도 계속 써가지고 일기 쓴 거를 보여드리고 고객님 오시면 이런 걸 계속 하면 분명히 그때까지 안 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희박하죠. 엄청 가능한 숫자예요. 당연히 그 밑에 있는 4.0이라든지 3.0 이건 훨씬 더 쉬운 숫자고요. 3,000을 해봐야 얼마 안 되는 거죠. 8.0이니까 엄청 높잖아요. 현재까지는 6.0이 제일 높은 숫자죠. 첫 달에 헤어 디자이너가 디자이너 되자마자 인턴이 6.0을 이제 대구의 딘이 한 결과 근데 지금은 이제 8.0이라는 거를 형성이가 한대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방향이 있고 크기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표가 있다. 도전하는 목표가 있고 방향이 타인을 향한다. 이러면 이제 가능성이 혁신적으로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뭐죠? 방향이? 일론 머스크의 방향은 뭔가요? 지구가 망할 수 있으니 전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야겠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말씀하신 건 그거잖아요. 내가 쓰는 모든 돈의 50%는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는데 50%를 쓰고 나머지 50%는 지구에 있는 인류를 위해서 50%를 쓰겠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계속한다. 일론 머스크의 방향도 엄청난 이타심적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건 바로 그거예요. 속도와 방향이라는 거예요. 시속 180km
시속 180km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속 180km면 빠른가요, 안 빠른가요? 엄청 빠르죠. 시속 100km로 가는 자동차에다가 그냥 공 던져갖고 유리창 깰 수도 있는 시속 180km 던져요. 이거는 뭐예요? 네. 시속 180km라는 거는 속력. 네. 시간당 180km를 날아간다. 네. 속력이에요, 속력. 자, 근데 우리가 속력에다가 방향이 전해지면 이제 속도라고 불러요, 속도. 그래서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건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 여기서 뭐 매출 2천하고 3천하고 5천하고 뭐 자기가 뭐 얼마 잘났고 뭐 이런 거는 그냥 속도.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 이기적인 인간은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야구할 때 시속 180km로 던졌는데 저기 포수에 거기 정확하게 그 스트라이크 존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데 딴 데로 가면 어떻게 돼요? 딴 데로 가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왕창 깨지는 거야. 이게 뭐예요?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이 돈을 버는 속도든 매출을 하는 속도든 뭐 하는 속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해요? 속도보다는 방향이 1번이다. 모든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미용실에서 뭘 할 때는 내가 이게 나 이기적인 말을 하는 건가? 내가 주변에 뭐 짜증나는 뭘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주변을 위하는 건가? 우리가 항상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서 방향 중요하죠, 방향. 근데 여기 지금 이 사진은 뭐가 중요하냐면 1등, 2등을 알려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향만 정확하면 느리게 오든 빨리 가든 전부 다 결승점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느리게 가는 분은 느리게 갈 수도 있어요. 빨리 가는 분은 빠르게 갈 수도 있어요. 보통 속도로 가는 분은 보통 속도로 가도 돼요. 이게 뭐 빨리 간다 해서 막 와 대단하다. 늦게 간다 해갖고 에이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느리게 가도 어차피 결승 지점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디자이너는 아무리 많이 해봐야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 달에 500명 고객 수가 맥시멈이라는 거예요. 한 달에 500명 고객 수. 그리고 전략 전술을 조금만 보태면 누구나 다 북극성을 하든 뭐 20점령을 하든 30점령을 하든 그런 거는 그렇게 어려운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출보다 더 중요한 건 고객 수라는 거예요. 고객 수. 근데 고객 수라 이러니까 또 나 200명인데 나 150명인데 뭐 300명인데 400명인데 이 고객 숫자가 아니라 고객을 한 명 한 명 아까 그 이도가 얘기한 것처럼 현승이가 머리 하는 것처럼 정말 고객님 머리 너무 예쁘게 머리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가 와 머리 했나봐? 머리 진짜 예쁘다. 이런 소리를 반드시 듣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바깥쪽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부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나는 뭐 이 정도면 되게 잘해. 이런 분들은 전부 다 기술이 늘지 않죠. 고객이 만족하지도 않아요. 또는 무서워가지고 내가 클레이 몇 번 났다고 무서워가지고 하면 되지도 않죠, 사실은. 그래서 속도보다는 방향만 맞으면 방향이 정확하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누구나 다. 방향만 딱 맞고 난 천천히 갈 거야 이렇게. 천천히. 고객 한 명 한 명 한 달에 10명씩 늘려가지고 1년이면 120명 늘어요. 2년이면 240명, 3년이면 360명, 4년이면 480명 늘어요. 그런데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자기가 이기심이 있던가 돈 욕심이 있던가 또는 그냥 고객을 컷하는 고객은 싼 고객, 파마하는 고객, 비싼 고객 이렇게 생각하던가 뭐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고객이 늘다가 안 느는 거죠. 근데 이 고객만 는다는 것도 다가 아니죠, 미용은. 그래서 중요한 건 방향만 정확하면 여기서 말하는 방향이 뭐예요? 방향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좀 해야 되겠다. 고객을 위해서 해야겠다. 근데 고객을 위해서 하려다 보니까 인턴도 있어야 되고 디자이너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주변 사람도 있고 내가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도 이런 걸 알려줄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성장하는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이런 사진도 너무 좋죠. 이 사진 뭐예요? 절대 길이 없어 보여도 절대로 새싹이 안 나올 것 같은 이런 사막에도 방향만 정확하면 이렇게 새싹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 이제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향이 이런 거예요. 시속 100m를 간 거야. 100m를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밥 먹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내가 100m를 갔다는 얘기는
시간이 지나갔다 이런 얘기죠. 시간이 지나갔어요. 미용사로 1년 지나갔어. 6개월 지나갔어.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2년 미용사 생활, 3년 미용사 생활, 4년 미용사, 나이가 20살도 있고 25도 있고 30도 있고 35, 40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100m를 갔어. 갔는데 내가 이쪽으로 100m를 간 다음에 다시 백도를 해갖고 100m를 이렇게 왔어. 이건 뭐예요? 똑같이? 간 거예요. 내가 절로 100m를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100m를 이렇게 온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바로 거리로는 200m를 왔다 갔다. 거리로는 맞나요? 네. 우리는 시간상으로 미용사 한 지 2년이 지난 거야. 인턴 생활 3년이 지난 거야. 예. 시간이 지났어 이제. 갔다 왔는데 이걸 갖다가 평균 속력 시간당 200m다. 시간당 갔다면. 근데 그 1년당 갔다면 1년이고 그래서 200m/h 이러면은 이제 그냥 시간당 200m 갔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평균 속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평균 속도는 얼마일까요? 이 사람의 평균 속도는 금방 열심히 하는 것처럼 0이다. 속도는 0이다. 한 발도 제자리를 못 갔다. 우리가 2025년도에 고객 수가 150명, 2026년 1월 달에 고객 수가 150명. 시간은 1년이 지나갔는데 속도는 0이다. 제자리 걸음했다. 아무것도 못했다. 1년 전에 통장에 100만 원 있었는데 1년이 지나가고 통장에 100만 원 있어. 뭐예요? 어떤 발전도 못했다. 0이다. 나는 나이가 25이든 23이든 뭐든 간에 내가 고객 수도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늘고 1년 동안 며칠도 안 늘고 1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했다. 그러면 시간만 낭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걔는 제자리 걸음을 계속했구나. 제자리 걸음을. 속도. 그게 속도예요. 속도는 위치가 있어야 돼. 위치와 끝점이 있어야 돼. 끝점. 우리가 1월달이 됐어요. 지금 2026년 1월달인데 1월달이 시작점이야. 시작점이면 내가 시작점인 고객 수가 있을 거고 뭐 매출이 있을 거고 통장에 뭐 돈이 얼마가 있을 거고 뭐가 있는데 1년 한 달이 딱 지났어. 한 달이 딱 지났는데 고객 수가 똑같아. 걔는 한 달을 그냥 사용했다. 시간 지나고 에너지 쓰고 성장한 거는 제로다. 제로. 그냥 속도는 0이다. 근데 그렇게 2달, 그렇게 3달, 그렇게 4달 이게 지내는 분들이 미용계에 엄청 많아요. 미용실도 엄청 많아요. 제자리 걸음을 계속 하는 거야.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제자리 걸음 하는 분도 있고 또는 3개월, 6개월 전보다가 월등히 올라가는 분도 있고 또는 올라가다가 다시 제자리 걸음 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근데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건 꼭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기는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정신을 갖고 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러면 다행인데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계속 가는 거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자기가 자기 인생에 이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하는 분도 있고 또 누구는 아니야 방향만 정확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방향만 내가 성장하는 쪽으로 느리지만 조금씩 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앞에 누가 사람이 있어갖고 날 땡겨주겠대. 야 근데 좀 천천히 땡겨줘. 나 힘드니까. 그럼 천천히 땡겨주는 거 자기 속도에 조금 더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거죠. 방향만 맞으면 인생은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과학적 원리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이제 바로 그거예요. 인간이라면 올바른 미용을 해야 되는데 올바른 방향을 가야지만 올바른 방향이 뭐예요? 올바른 해야지만 여러분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올바른 방향만이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그냥 올바른 행동이 있어요. 올바른 말,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돼요. 인간이 아니고 뭐 정말 동물이거나 아니면 정말 악마거나 이러면은 뭐 이렇게 안 하겠지만 인간이라면 최소한 어떤 거 해야 될까요? 이건 이제 이나모리 가지고 스님이 얘기한 거지만 이건 이나모리 가지고 스님이 아니라 예수님, 부처님, 뭐 노자, 뭐 깨달은 모든 사람들, 일론 머스크 뭐 전부 다 여기에 똑같이 얘기해요. 그냥 심플한 거죠. 첫 번째는 정직해야 된다라는 거. 정직해야 된다. 고객한테 정직해야 되고, 인턴한테 정직해야 되고, 주변 사람한테 일단 내 주변 사람한테 정직해야 된다. 또 내가 내 주변 사람보다가 내가 나한테 좀 정직해야 된다. 내가 나한테.
내가 예를 들어 염색약이 내 게 아닌데 남의 선생님인데 아무도 안 보네. 내 혼자 잠깐 써야 되겠다. 그리고 걸리면 그냥 내가 썼어요. 갚으려 그랬어요. 갖다 놓으려 그랬어요. 이러고 안 걸리면 에라 모르겠다. 입 닫고 이렇게 해갖고 그냥 몰래 쓴 거야. 이렇게. 그게 정직한가요? 남들은 몰라. 남들은 모르는데 자기는 안다니까. 자기가 어떤 물건을 훔쳐보잖아요. 훔쳐보신 분 있죠? 저도 훔쳐봤어요. 아빠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이렇게 빼보고 1000원짜리인 알고 뺐더니 10,000원짜리가 훅 나오는 바람에 심장이 덜컹덜컹 거렸어요. 초등학교 때. 왜냐면 장사하셔갖고 잔돈은 항상 가득. 그리고 지폐를 이렇게 구겨가지고 이렇게 디귿자로 해갖고 딱 했는데 아빠 자나 엄마가 그때 이제 뭐잖아, 애기잖아, 애기. 근데 어르신들이 잠귀가 밝아요, 안 밝아요? 엄청 밝잖아요. 근데 아버님은 항상 술을 먹고 오셨어요. 그래갖고 그러겠지. 아빠 옆에서 있어 손을 온 척하기 모든 소리가 숨소리까지. 근데 500원짜리는 이 크기가 다르잖아, 크기가. 그러다가 동료소리가 슥 나면 멈춰. 그리고 그냥 엄마 아빠 깨면은 이제 이러면서 그냥 오는 척. 그렇게 갖고 훔치다가 한 번 이제 손을 딱 놓는데 종이 이게 뭉텅이가 있는 거야. 1,000원만 딱 빼야지. 근데 이건 모르잖아. 이 솔직히 어린애. 딱 빼가지고 속 안에서 꼬깃 해가지고 딱 빼가지고 어디다가 숨길까? 엄마한테 걸리면 안 되고 아빠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어디다 숨기지? 그걸 딱 훔쳤다가 어떻게 하냐면 밤 되면 오줌 한 10분 정도 기다려야 돼. 잠 안 자고 오줌 마려 이렇게 가면서 이제 밖에 나가는 거죠. 오줌 마려 하면서. 그러면서 한번 그 훔치면서 그 심장이 쪼이는 이 엄청 끌릴 거 어떻게 하고 한 번 엄마가 몸수색을 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수색을 했는데 다행히 정말 간담이 서느라 그 이후로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했다가 그래서 아침에 딱 봤는데 1,000원짜리인데 10,000원짜리 심장이 더 뛰는 거예요. 혹시 세어보지는 않을까? 동전을 못 센다고 생각을 했어요. 설마 맨날 동전을 이거 뭐 100원짜리 50원짜리 시겠어? 근데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실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얼마 벌었는지. 근데 어린 마음에 이제 그런 거 모르고 훔치다가 아주 심장이 쫄깃한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캥겨가지고 엄청. 그런데 신기한 거는 미용실에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제천에도 있었고 대구에도 있었어요. 돈을 어떻게 몰래 쉐킹하냐면 근데 뭐 이 집에서 하는 거야. 뭐 부모님들 뭐 이렇게 돈 가져가는 거야. 뭐 걸리면 쉽게 뭐 이렇게 하고 좀 하면 되는데 이제 매장에서 모를 줄 알고 이건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이제 저는 알지만 또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아. 근데 하지만 이거는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모른다고 생각하나 봐, 그거를 남들이. 그래서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고객님한테 이제 계좌이체 있잖아요. 계좌이체 오늘 파마하고 고객님한테 얘기해갖고 네 고객님 그 계좌이체 하시면 됩니다. 근데 계좌이체 통장이 누구 통장이야? 내 통장. 내 통장. 이렇게 빼고 안 올려 시수는 파마 이거 했다는 걸. 근데 그 처음에는 쫄리면서 했겠지. 근데 한 번 모르고 두 번 모르고 세 번 모르니까 점점점 간이 배 밖으로 더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이거 계산이 너무 안 맞는 거야. 그러다가 걸렸죠. 걸려갖고 CCTV 확인하고 모든 장부 확인하고 계좌이체 확인 다 걸린 거야. 그 돈이 1,000만 원이 넘어갔어요. 또 한 명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 걸린 줄 알았나 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모님? 스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라는 게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견물생심. 돈을 여기다가 이렇게 딱 냅두고 원래 착한 사람이야. 안 그럴 사람이야. 안 그럴 사람인데 돈을 냅두면 몰래 이제 하나씩 이렇게 우리가 뭐 밥 먹는 거 뭐 그러지 않을까? 밥 누구 거지? 아싸 내가 사지도 않았는데 아싸 내 밥이다 하고 홀랑 먹는 애도 있잖아요. 아싸 안 걸렸다. 야 누구야? 몰라요. 하지만 아까 내가 먹었는데 본인은 알잖아. 본인은.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걸리게 돼 있어요. 이게. 왜냐면 배가 점점점 커지게 돼. 간이 배 밖으로 점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거는 그냥 제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간이 배 밖으로 나오다가 반드시 걸리게 되는. 또 한 명은 리더가 그랬어요. 리더가 그냥
그 계좌 이체를 이렇게 자신 있게 그냥 그 자기 옆에 통증 이렇게 원장님이니까 이제 옆에 근데 리더라고 우리는 주주로 체제로 돼 있잖아요. 지분 체제로 돼 있잖아요. 리더가 자기 계좌로 돈 받으면 되나 안 되나요? 안 되죠. 근데 그거를 받다 하고 돈 점점 커진 거야. 근데 원래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이거를 이제 공동 다 그 계좌를 보다가 어떻게 하다가 딱 봤는데 고객님이 돈 보내 이런 게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씩. 그러더니 그렇게 되니까 이상하게 저 사람이 안 따라오는 거야. 안 따라서 왜 안 따라오지? 왜 자기한테 좋은 건데도 안 한대. 뭐 따라오는 알고 봤더니 그 돈을 한 달에 한 7, 800만 원씩을 이제 계속 체킹을 해가지고 알아낸 거예요. 알아내가지고 저한테 또 전화가 왔고 사부님 이거 어떻게 하시나요? 스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얘기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근데 막 같이 한 지 막 10년이 된 거야. 10년 됐고 뭐 그 아까 그 친구는 3년 됐고 막 이제 이런 친구가 근데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인 거죠. 그렇다고 그 친구가 뭐 이상한 짓거리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갖고 뭐 얘기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그냥 뭐 나는 못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자기는 그냥 뭐 열심히 안 살 거예요. 뭐 이 지금이 좋아요. 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길래 그래도 얘기는 해야 되지.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식구들한테는 아무도 안 알렸어요. 왜냐면 알리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인간 개쓰레기 되는 거죠. 근데 그 경찰에 신고하면 뭐죠? 그 횡령이에요. 형사죠. 100원을 훔쳤든 10,000원을 훔쳤든 100만 원을 훔쳤든 금이 크면 좀 더 가중 처벌되지만 형사 입건이. 그런 게 이제 뭔가 꼭 훔친다는 게 정직이 아니더라도 비용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잘못할 수 있잖아요. 네. 뉘우치면 돼요. 우리가 감옥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뉘우치는 거잖아요. 뉘우치는 거. 잘못할 수 있는데 뉘우칠 기세가 없다 이러면 이제 딱 걸리는 거고 그러면 뭐 매운맛을 봐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뉘우치면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이 정직한 거는 꼭 이렇게 뭐 돈을 훔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양심을 속이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그 양심이 이게 뭐 양심적으로 인지 아닌지도 몰라. 아까 전에 그 누구야 뭐 어느 선생님이 얘기해갖고 뭐 이런 경우 있어요. 그 고객이 샴푸대에 누워 있는데 옆에서 샴푸대 다 누워 있는 거야. 그래서 바로 아까 얘기한 데다가 이거 누구의 잘못이 아니야. 이런 행동은 정직하지 못하다 이런 거예요. 샴푸대 고객이 누워 있는데 여기 쭉 누워 있는 거야. 근데 그래갖고 근데 뭐 누워서 그냥 조용히 쓴대. 근데 고객이 샴푸하고 있는데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이건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미용실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 고객이 있는데 인터넷 디자이너가 샴푸 막 따라서 하고 그래갖고 그때 표기가 뭐라 해갖고 누구야 타기도 혼나고 그랬죠. 근데 타기 문제가 아닌 거야 이거. 모든 인턴이나 디자이너가 고객이 있는데 그냥 저쪽에서 이렇게 뭉쳐갖고 이렇게 하면은 고객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라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 우리가 하는 거는 고객의 기분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꼭 뭐 돈을 훔치고 남의 걸 훔치고 뭐 이런 그거는 정말 최악이고 그건 이제 당장 깨달으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는 행동이 고객이나 식구들한테 이게 마이너스 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게 방향이잖아요. 이거 뭐 쟤도 이러는데 저도 왜 안 그래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거랑 다르다. 두 번째가 거짓말하지 않기. 아주 단순하잖아요. 거짓말하면 연인끼리도 거짓말하면 돼야 안 돼요. 연인끼리 정직하지 않으면 돼야 안 돼요. 연인끼리 정직하지가 않아. 연인끼리 거짓말을 하고 있어. 돼야 안 돼요. 그냥 인간으로서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인간으로서 진짜 반드시 좀 해야 되는 뭐 그냥 별것도 아니 이런 거죠. 배려하기 뭐 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배려라는 건 좀 힘들 수 있어요. 배려는 짝배자를 쓰더라고요. 짝배. 짝을 옆에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이해해줘야겠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거예요. 옆에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옆에 사람을 좀 이해해줘야겠다. 이게 배려예요. 배려. 그냥 작은 선행. 말 한마디 제 기분 좋게 고객님이든 인턴이든 디자이너든 내가 배고프면 야, 네 밥은 먹었냐? 라는 말 정도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런 게 이제 이나무리가 그중에 이제 겸손하는 거는 우리가 꼭 절대 잊으면 안 돼. 여기는 다 잊으면 안 됩니다. 철칙이에요, 철칙. 겸손은 뭐예요? 특히 매출을 2,000하고 3,000하고 4,000하고 5,000하고 뭐 내 직급이 원장이고 뭐 팀장이고 실장이고 직급 우리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매출이나 고객수가 많다고 남을 좀 업신여긴다든가 남을 좀 이렇게 밑으로 깔본다든가 이런 게 이제 겸손하지 못하는 거죠. 그거는 매일매일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 이거는 잠깐 냅두면 금세 막 올라와. 아, 나 잘났는데, 나 얼굴 예쁘고, 나 잘생겼고, 나 잘났어. 이런 게 이제 항상 올라와요. 매일 올라와요. 수시로. 이거는 매일매일 정돈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5번째라 그러면 남의 거 뺏지 않기. 남의 거 뺏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뭐 올바른 거야,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올바르지 않죠? 남의 걸 뺏는 거. 아, 누가 나한테 여기서 이런 질문 했는데 어디였지? 나리매장이었나? 데이였나? 데이 누구지? 데이가. 근데 이거 꼭 데이가 질문한 게 아니라 누구든 마찬가지.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거. 이타심이라고 해서 저들을 위한 것도 사실은 나를 위한 거니까 그거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겠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것도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거 또 사람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 저녁이다 그러면 아침에 딱 잘 때랑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알게 됐어요. 아,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얘를 도와주는 거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얘를 이롭게 해주는, 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것도 이거 이용해 먹는 거다. 자, 이용해 먹는다. 뭐예요? 이용해 먹는다. 나한테는 이익이고 얘한테는 손해나는 거. 그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근데 얘도 득이 나고 얘가 득이 나가지고 행복해져갖고 그러고서 나도 행복해. 이러면 얘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이건 이용해 먹는 게 아니죠? 이용해 먹는 게 아니죠? 서로 윈윈인 거죠. 그리고 나는 좋은데 얘는 되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이거는 이제 개인주의라는 거지.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뭐예요? 니는 손해나고 네 기분이 더럽던 말던 간에 손해나고 나만 아무렇지 않으면 돼. 이건 이제 이기주의. 그게 이제 이용해 먹는 거죠. 그래서 더 이용해 먹는 거는 얘들이 생각이 짧으니까, 인턴들이 생각이 짧으니까, 디자이너가 생각이 짧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내가 원장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내가 높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게 이제 이용해 하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면 저 고객 수가 많잖아요. 저 매출이 많잖아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디자이너가 그러면 원장이 아유 진짜 이러겠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원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원장인데 고객 수가 400명이야. 야, 나 고객 수도 많고 내가 원장인데 내가 인턴 2명 쓰고 3명 쓰는 게 뭐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일할 디자이너 몇 명 될까요? 거기서 일할 디자이너 몇 명 돼요? 나라면 그런 데서 일하고 싶어? 나 고객 수 많고 몇천 하는데 야씨 고객 수도 없고 뭐도 없으면 내가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니 그리고 내가 원장인데 나한테 말버스를 왜 그렇게 이씨 이렇게 하면 거기서 함께 일할 인턴 디자이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 이나무리 가지고 스님도 배운 게 이거밖에 없다는 거야. 어렸을 때 이것만 해도 성장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한테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좀 배려까지도 뭐 안 바라지만 그래도 배려까지 하면 훌륭하고 좀 겸손하다는 건 벌써 자기가 올라갔다는 얘기고 올라갔으면 겸손하면 남이 더 칭송을 하게 되죠. 존경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남의 거 뺏지 말고 남 좀 봐주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2가지를 더해서 하나는 한 발짝 나아가기 하루에 옳은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한 발짝 나아가기 조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한 발짝 나아가기 그 다음 마지막이 그러면 반드시 계속 매일매일 이게 쌓여서 누적되게 돼 있어요. 저기 끝에 누구나 다 닿게 돼 있어요.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마지막이 항상 고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 이거는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매 시간 날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숨 쉴 때마다 연습하셔야 되는데 연습이 잘 안 돼. 이게 고감사라는 게 정말 연습을 쭉 하다 보면 이게 쌓이게 돼요. 근데 평상시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뭔지 몰라요. 왜?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많은 사람이 몰라요. 사랑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한 마음도 잘 몰라요. 원래 당연하게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도 잘 몰라요. 근데 이런 마음은 만드셔야 돼요. 만들면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아주 편안해져요. 그리고 돈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반드시 고객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고객이 계속 늘거나 뭐 자기의 위치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이때서야
돈이 그림자처럼 그냥 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뭐 예수님부터 부처님부터 모든 사람이 이 방식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너무나. 여기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돈을 사용법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성장하는 곳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는 내 성장의 원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뱃살 찌는 원료 말고, 뱃살 찌고 잘 보이려는 원료 이런 거 말고, 남 잘 보여서 뭐 옷 사고, 근데 디자이너가 옷은 뭐 있어야 되지만 그걸 좀 과하게 쓸데없이. 제가 옷 어떻게 입으라 했어요? 옷은 고객들 한 달에 한 번 보통 고객님이 오기 때문에 옷은 한 달에 한 번만 갈아입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만 갈아입으면 돼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고 한 달에 한 번만 갈아입으면 낫지. 아니 옷은 한 달에 한 번씩 냄새만 안 나면 된다. 샤워요? 며칠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샤워요? 샤워는 나무를 보면 돼요. 나무나 개나 고양이나 걔네들이 샤워를 언제 한 번씩 하는지. 나무는 이게 매일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아침 저녁으로 해봐. 피부 건조해져갖고 끓거요. 진짜 안 좋은 거야. 아침 저녁으로 막 병적으로 막 샤워하고 이런 사람 이상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기 몸에서 냄새가 난다. 피를. 밤 4일에 한 번씩 씻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첫 번째 얘기한 그 정직하고 남의 거 뺏으면 안 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돈을 쉐킹하거나 남의 물건을 쓰거나 남의 음식인데 막 먹거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빨리 원장님한테 고발을 해가지고 쟤를 고쳐줘야 돼. 그 견물생심이라 그래가지고 돈을 뭐 먹는 거를 이렇게 제품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게 돼 있어. 그리고 되게 많잖아요. 그 트롤리에서 핀셋 뭐 가지 갖다가 쓰고 다섯 쓰리고 아무데나 냅두고 이렇게 누구 어디 갔어? 그러면은 몰라? 알면서 알잖아. 너 네가 어디 갔잖아. 원래 알면서 모른대. CCTV 돌리지 마세요. 그냥 가슴 아파요. 누군가 가져갔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필요한 인간이 가져갔었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꼭 걔한테 딱 찍지 마요. 뭐 다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럴 수 있고 누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러면 양심에 좀 맡기자 이런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저기 미애를 갔다가 음식점 있거든요. 그 볶음밥 하는데 그래서 예전부터 생각했어요. 미용실에는 좀 갤러리아가 되어야 되고 작품이 있으면 좋겠다. 작품. 그래서 예전에는 다비드상 아니면 비너스 뭐 그런 게 하나 크게 매장에 사람만하게 이렇게 있으면 고객님들도 멋있게. 근데 그거를 먼저 한 게 아이디어는 내가 분명히 먼저 냈는데 먼저 한 게 누구예요? 젠틀모스가 먼저 한 거야. 내가 원래 미용실 그냥 이런 거 조각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계 개 갖다 놓고 이제 강아지 갖다 놓고 막 이러면서 그거 미용실이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뭔가 영감이 있는 생각하는 로댕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그걸 고객님들이 탁 보면 좀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생각한 이 작품이 얘를 미용실에다가 하나씩 놔야겠다. 입구에다가 이걸 볼 때마다 고객님한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전 이 사실 이 조각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모든 인간이 자기를 행복으로 이끌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자기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서 깨어나야 돼요. 자기에서 깨어나는 건 스스로 깨어날 수 없어요. 얘가 이거를 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밥 먹어야 되잖아요. 밥 먹는 것도 남이 준 거잖아. 태양이 주고 뭐가 주고 호흡 따고. 근데 이게 자기를 깨나가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자기를 깨어나야 돼요. 자기의 생각이랑 자기의 몸을 이겨내는 능력을 먼저 갖춰야 돼요. 리더의 조건에 반드시 들어가요. 우리가 말하는 리더는 미용실 원장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자기를 리더하라. 내가 내 인생을 리더하라. 내가 내 인생을 리더해서 내가 올바로 쓸 수 있게끔 리더하라.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걸 해야 돼요. 내 게으름에서 이겨나야 되고 내가 옳은 방향을 보고 하루에 한 발짝이라도 한 발짝씩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깨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습관 때문에 잘 안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움을 받아야 돼. 좀 기대야 되고 좀 힘들다 해야 되고 어렵다 해야 되고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예요. 그러니까 그 매장의 리더는 자기를 깨는 건 당연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조직에 있는 리더분들은 반드시 자기를 깨는 걸 먼저 해요. 고객 수는 300명, 400명, 고객에 대한 마음, 인터넷에 대한 마음, 디자인에 대한 마음, 고객의 감사함, 인터넷 감사함, 디자인의 감사함, 주변 환경의 감사함, 이런 거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사람이 주변 사람을 돕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리더인 분은 그걸 빨리 제일 먼저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나를 깨겠다, 이걸 하고, 그게 된 리더들은 그러면 이제 남한테 그 마음을 전파해줘야 돼. 그 마음. 그게 우리가 미용을 하는 이유죠. 주변을 이롭게 하는 삶.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속도보다 중요한 건 뭐다? 방향이다.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매일매일, 매 시간 리더분들들 먼저 방향이 뭔지 이제 다시 또 볼게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디자이너를 만들까요? 리더를 만들까요? 우리가 하는 건 뭘까요? 여기 있는 인턴이나 디자이너는 잘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저희는 디자이너를 만드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니 잘났다, 니 기술 많다, 뭐 니 매출 많다, 돈 많이 벌어가다, 니 유명하다, 이걸 만들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1번은 자기를 깨어나는 리더, 그리고 주변을에게 그 영감을 전파해주는 리더. 그래서 그 사람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이로움을 주면서, 그 이로움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을 존경하게 돼 있어요. 존경을 원해서 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주고 싶어서 줬는데 그 사람이 존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감사함을 몰라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을 위해서 묵묵히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한다? 왼쪽 오른쪽? 우리는 디자이너를 만드는 게 아니라 리더를 만든다는 방향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가 기술을 가르치는 거랄까, 우리는 인생과 경영을 가르칠까? 우리는 기술을 가르치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는 인생과 경영을 가르친다. 그래서 그 사람이 홀로 설 수 있고, 그 사람이 주변 사람에게 좀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뭐 돈을 훔쳐갈까, 다른 밥을 먹을까, 아니면은 뭐 남의 약을 막 쓸까, 그러지 않겠죠. 리더는 오히려 좀 손해를 봐도, 리더가 좀 해도, 그리고 좀 알고 있어도 좀 너그럽게 용서도 해주고,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다. 그리고 뭐 주변에 야 우리 이거는 야 T적으로 좀 팩트적으로 얘기해야 돼. 이거를 근데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GPT한테 물어봤대요. GPT 뭐라는 줄 알아요? 그 경찰서에 빨리 데려가래요. 그럼 빨리 경찰서에 쳐넣으래. 그럼 그래야 된대 걔가. 걔 인간이 아니라서 그래. 걔 로봇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GPT 입장에서는 나쁜 짓을 했으면 빨리 보고를 하고 액면과 팩트를 열어가지고 공개 경영을 해가지고 공개 처형을 당해야지.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아니다. 왜? 사람은 늘 이기적인 존재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거를 우리가 배우고 주변에도 그런 마음을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이제, 그래서 우리 그 사고법을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건 아닌데, 일론 머스크가 한 게 뭐예요? 인류를 위해서 나는 인생을 산다. 그래서 목표를 잡는다. 도전한다. 이거잖아요. 뭐예요? 도전을 하는 건 뭐예요? 목표점이야. 도전 숫자예요. 테슬라를 만들고, 뉴럴링크를 만들고, 뭐를 만들고,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잠만 자고 막 계속 만들고 있어요. 목표는 스페이스 X, 화성에 보내는 거, 그 다음에 테슬라를 성장시키는 거, 그 다음에 뭐 뉴럴링크를 성장시키는 거, 이런 거는 목표, 도전, 수치가 정확하잖아요. 근데 방향은 뭐야? 전 인류를 위하여. 이해가 되나요? 네. 방향? 그 방향이 들어가면 그걸 갖다가 벡터라고 해요. 속력이 있고 방향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나 절로 갈래? 그럼 그걸 벡터라고 해요. 벡터. 수학으로는 벡터예요. 가고 이유를 얘기하고, 크기, 가고 있는 길과 얼만큼 많이 갔냐, 빨리 갔냐. 우리가 하는 거는 바로 저 원리예요. 같은 원리. 저는 이제 하다가 우리가 이건 뭐 저 단어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정돈할 필요는 있어요. 정리할 필요가. 그래서 벡터 사고법이란 정리하는 거예요. 주변의 이로운 방향으로, 주변을 이롭게 하려는 방향으로
비상식적으로 큰 목표를 설정하고 큰 목표랑 큰 도전을 하고 비상식적으로 상식적인 게 아니라 비상식적으로 제1 원리에서 출발해서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실패를 감수하며 빠르게 누적시키는 거예요. 성장을 누적시키는 거예요. 실수는 실패는 괜찮다 그랬잖아요. 실수했으면 내가 뭘 실수했다. 실패했으면 내가 뭘 실패했다. 뭔 잘못을 했으면 내가 그냥 잘못했다.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다시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변을 위해서 계속 저걸 하다 보면 반드시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제가 표현해 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 반드시 이 물질적인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자기 인생이 커가는 거는 올바른 방향으로 늘 커질 수밖에 없다는 원리. 그래서 이거를 성장 제1원칙 벡터 사고법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완벽한 다음에 실행하겠다. 나는 완벽한 다음에 디자이너 돼야지. 나는 완벽한 다음에 커트해야지. 나는 완벽하게 한 다음에 리더 할 거예요. 완벽한 게 있나요, 없나요? 이게 맞나요? 아니면 이게 맞나요? 방향 확인.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방향 확인. 이게 이로운 건가? 한 명한테 이롭나? 5명한테 이롭나? 10명한테 이롭나? 100명한테 한 명한테만 이로워도 돼요. 내 주변 사람, 고객한테만. 그거 첫 작게 시작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방향 확인이에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무엇이 행위가 한 명한테 이로운 건가, 10명한테 이로운 건가, 누구한테 마이너스가 없는지. 마이너스가 있으면 자기가 이기적이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확인하고 바로 실행해 보는 거예요. 실행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어떤 결과가 만들어져요. 결과가 만들어지면 실패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조금 실패할 수도 있고 왕창 망할 수도 있고. 하지만 실패를 통해서 수정하고 수정하고 그 다음에 바로 재실행하고. 근데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했잖아요. 기술 어느 정도 만든 다음에 이게 이나무리 가져오도 이렇게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아, 이거 옳은 일이야. 이거 정말 인생을 가치 있는 일이야. 나를 설레게 하는 일이야. 이게 진짜 인간이 하는 일이야. 방향이 1번 딱 맞으면, 방향만 맞으면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조금씩 가도 상관없고 실패해도 상관없다 했잖아요. 방향이 맞고 로켓 쌓아 올리고 올린 다음에 한 번 실패, 2번 실패. 왜 실패했지? 왜 실패했지? 왜 실패했지? 뭘 잘못했지? 수정 보완 다시 실행 했는데 다시 실행하고 나니까 2번째 실패. 뭐가 잘못됐지? 재실행. 3번째 꽝. 4번째 성공.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8.0을 하기로 했어. 그러면 그냥 8.0 가는 거야. 이제부터 계속 될 때까지 가는 거야. 계속. 근데 4월달에 못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가는 거야. 대신에 뭐가 잘못됐지? 아, 내가 딴 생각을 많이 했어. 말만 떠들고 행동을 안 했어. 행동 안 한 걸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행동을 안 한 걸 알아차리면 되는데 행동을 안 한 걸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너 그거 염색약 왜 쓴 거야? 아니, 나는 네 건지 몰랐지. 난 버리는 줄 알았지.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계속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자기 인생. 이거는 완벽해서는 실행하지 말고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방향만 맞다면. 첫 번째가 방향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고객을 대하는 올바른 마음, 그게 첫 번째예요. 인턴과 말하는 올바른 마음, 그게 첫 번째예요. 빠른 실패는 성장이고 느린 실패는 소비다. 왜 그래요? 저는 천천히 갈래요. 저는 천천히 갈래요. 전 천천히 갈래요. 6개월 동안 정지 천천히 갈래요. 말은 천천히 갈래요. 속으로는 저는 그냥 지금이 좋아요. 진짜 속으로는 난 지금 놀고 싶어요. 난 이거 하고 싶어요. 저는 성장에 별 관심도 없어요. 빠른 실패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빠르게 실패할수록 좋아요. 빠르게 실패하려면 어떻게 돼요? 빠르게 계속 한 번 해보고 또 해보고 실패하고 있지? 빠르고 또 해보고 해봤지? 느린 실패는 소비, 에너지가 낭비되고 점점 늙어간다는 거예요. 전 26년, 55년 이렇게 살았는데요. 26년도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5년 뒤에도 지금도 안 나쁘면 어떻게 할래? 5년 뒤에 우리가 30살 됐어, 35살 됐어. 그래도 어떻게 할래? 40살 됐어, 45 됐어, 50 됐어. 그래도 괜찮아요?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무도.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뭐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그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하는 게 최악이죠, 사실은.
남한테까지 거짓말하면 그건 뭐 죽일 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법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리고 실패를 빨리 당겨오는 거를 전략으로 사용해요. 어떻게 하면 실패를 좀 빨리 할까? 어떻게 하면 실패를 빨리 해서 빨리 알아채지? 그래서 책을 읽지 말라는 게 그거야. 책을 읽으면 실행하라고 책을 읽고 내가 뭐가 잘못됐지 깨달으라고 책을 읽어야 되는데 난 책 100권 읽었어. 200권 읽었어. 근데 실행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뭐야? 잘난 맛으로 지식만 늘어가고 있어요. 실행은 안 해. 내가 하면 다 해. 근데 실행은 계속 안 해. 실행을 해야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실행을 해야지만 실패할 수 있어요. 실행을 해야지만 실수할 수 있고. 근데 실행을 안 하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계속 그리고 제자리 머릿속으로 계속 제자리 이런 분들 엄청 많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정말 배울 게 그런 거죠. 결심하고 도전했어. 그리고 실패했어. 그럼 두 가지 부류로 나눠요. 사람 나도 한번 결심해봐야지. 도전했어. 도전했어. 도전하기로 결심했어요. 첫 번째 부류는 포기하고 합리화하고 도망가고 이런 사람이 있고 누구는 데이터 수집. 뭐예요? 왜 실패했지? 뭐가 잘못됐지?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떤 걸 내가 잘못 알았지? 어느 게 맞을까요? 여러분이 볼 때는 여러분이 볼 때 어느 쪽이야? 위에야 밑에야? 자 위에 손 들어보세요. 저 뒤에 위에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기 인생은 저렇게 하는 게 성장하는 것 같다. 어느 걸까요? 혜린이가 위에서 끌려고 했어요. 네. 저희가 바라는 방향은 위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하셔도 포기하고 합리화하고 그 다음에 도피하게 되면 자기 인생이 정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부딪혀 보는 거예요. 특히 S분들이 되게 못해요. MBTI 말고 디스크의 S분들이 주저 되게 많아요. 그때 그냥 해보는 거예요. 뭐 어때? 그거 한다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무조건 배우게 돼 있어요. 무조건 배워요. 안 돼도 외워요.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조금이라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S하고 좀 이따 할게요. 좀 이따 나 죽었어요 벌써. 끝났어. 늙었어. 그냥 해보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순서가 이 데이터죠.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를 수정하고 다시 재도전한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실패는 손실이고 누구에게는 실패는 손실이고 실패는 데이터와 인프라와 경험이 된다. 어느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거예요? 실패하면 개이랬어. 손실이죠, 손실. 시간 낭비에 내가 오바 안 한다 그랬잖아. 내가 괜히 해가지고 말이야. 이건 뭐예요? 위에 거. 어느 게 우리의 방향인가요? 이게 우리의 방향인가요? 이게 우리의 방향인가요? 네. 네. 우리의 방향은 위에가 아니라 밑에라는 거. 방향이 뭔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방향을 먼저 선정하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방향. 도전보다는 방향이 1번. 그 다음이 작은 도전할까, 큰 도전할까, 중간 도전할까 이거예요. 두 번째가. 자 이제 도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다. 고객 수, 매출액이 아니라 방향이 올바른가 아닌가가 우선이다. 고객을 위하는 마음, 인턴을 위하는 마음, 식구들을 위한 도전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왜 하는 거지? 우리가 맨날 의도가 어렵다는 게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 잡기가 어려워요. 이거예요. 방향 잡기. 그래서 우리 조직이 원하는 건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다. 우리는 도전 목표보다가 목표, 나 2,000 할게요, 5,000 할게요, 7,000 할게요가 중요한 것보다가 방향을 잃지 않아야 된다. 절대적으로. 방향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옳은 일은 7가지. 그 7가지에 부합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을 위한 건가? 그 다음에 내가 정직한가? 정직해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럼 주변을 좀 위하는 방향. 방향만 올바르면 조금만 가도 된다 그랬잖아요. 왜? 누적되게 돼 있어요. 그 방향은 반드시 누적돼요. 훌륭한 미용사는 고객 수나 매출이 아니라 방향을 잃지 않는 분명한 사람. 내가 오늘 하루 뭐 하더라도 고객님한테도 길 가다가도 길캐도 뭐예요? 길캐는 목표고 방향은 뭐예요? 고객님 머리 제 나이라도 해가지고 오늘 하루 좀 사람들 만나면서 즐거웠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드라이를 해드리려는 마음은 우선. 두 번째가 가격을 책정하는 거예요. 안 받을까? 10,000원 받을까? 1,000원 받을까? 뭐 할까? 그럼 명분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거 너무 싸잖아요. 비싸잖아요. 싸거나 비싼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너무 힘들잖아요.
저희 쉬운 거 할래요. 힘들고 쉬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냐가 먼저라는 거예요. 방향만 오르면 그게 아무리 힘들든 아무리 쉽든 옳은 방향의 것을 행동하면 돼요. 엄청 중요한 거죠. 성장은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속도가 뭐예요? 빨리 가고 먼저 가고 뭐 나 뭐 했어요 뭐 이게 중요하죠. 길게 나갔어요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잡고 나가는 거죠. 문제가 아니라 성장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은 방향의 일관성. 일관된 대로만 있으면 조금씩 가더라도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1년도 안 걸려요. 여러분이 자신감이 있는 거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과를 되게 중요해. 리더분들한테 중요하죠. 리더분들은 결과를 막 재촉하고 있어요. 너도 해봐, 너도 해봐, 너도 해봐. 이만큼 해. 결과를 재촉하지 말고 방향이 누적되었는지를 봐야 돼. 그 마음으로 실행했을 경우에 조금씩. 그러니까 고객이 조금이라도 늘게 돼 있어요. 매출이 아니라 고객이 한 명 한 명 늘게 돼 있어요. 고객의 마음이 올바르구나. 그런데 선생님들 중에 고객이 늘지 않았어. 그거는 마음이 벌써 삐딱선을 탄 거예요. 마음이 벌써 이기적이거나 내 걸 향하니까 고객이 안 느는 거야. 안 넣었다는 한 명이 안 느는 거야. 거꾸로 갔잖아요. 그럼 벌써 딴 마음이 품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양심을 걸고 자기가 생각해보면 자기가 알아요. 아, 걔 뭔가 정말 자기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은 다 느껴요. 아, 쟤 되게 이기적이야. 이렇게 지만하라. 또는 걔는 뭐 그쪽이야. 그러니까 다른 거를 막 얘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할 때는 저는 뭐 이거 그쪽이 별로 관심 없지만 이 정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막 이렇게 합리화하고 다시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간 지나면은 뭐 다른 애들은 올라가고 나 저기에 있으면은 이제 저는 여기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거죠.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안 맞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성과는 크지 않아도 되지만 방향이 맞다면 당신은 이미 성장 중이라는 거. 조금씩 여기 있는 우리 누구야? 이돈의 누구지? 희재 어딨니? 희재 같은 경우는 애가 착하잖아. 착하지 않나? 못됐나? 남의 훔쳐먹고 막 돈 빼가고 그러지 않지? 굉장히 성실하고 착해 애가. 착한데 너무 보채 땡겨. 그러면은 아직 안 되는데 조금씩 가는 거야. 조금씩 가면 돼. 근데 천천히 가는 애 보고 빨리 가는 애가 쟤는 느리다고. 쟤는 그거밖에 못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 쟤는 제 나름대로의 꽃이 피는 속도가 있다. 쟤는 제 나름대로 가는 보폭이 있다. 그래서 항상 비교는 누구랑 한다? 나하고만 한다. 나하고만. 어제의 나, 일주일 전의 나, 한 달 전의 나 보다가 조금씩 내가 기술 하나 배우든 마음 하나 배우든 조금씩 성장해서 하나씩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성장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명해야 된다. 아니고 누적하는 것이다. 계속 누적돼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를 제가 정말 엄청 고심해가지고 그래프로 만드는데 오래 걸렸어요. 진짜 막 자면서도 꿈꾸고 자면서 아침 이거 어떻게 이거 말로 하면 남질 않으니까 이거 딱 머릿속에 각인해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거 뭐예요? 그래프는 X축과 Y축으로 나눠요. 그래서 X축, Y축, Y축은 500, 1000, 2000 뭘 의미해요? 사람수. 무슨 사람수? 내가 저들을 위해서 해야겠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도전해야겠다. 한 명을 위해서 결심해야 되겠다. 도전하는 걸 결심해야 되겠다. 10명을 위해서 도전해야 되겠다. 100명을 위해서 도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수치가 위로 올라가는 거고. 근데 100명을 위해서 뭐를 도전하겠다. 이거는 뭐예요? 의도, 방향. 이쪽을 위해서 뭐를 하겠다. 그래서 위에는 인류고 사람이고 사람 수고 이 숫자 왼쪽 오른쪽 이건 뭐일까요? 속도 속력 나 2천 해야지 3천 해야지 5천 해야지 우리 매장 1억 해야지 2억 해야지 3억 해야지 이런 목표 이거는 속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속력이 목적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다만 속력이 있어야 고객 수든 매출액이든 뭐 이게 있어야 어디까지 가고 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속력이에요. 단 왼쪽의 속도하고 왼쪽 방향과 오른쪽 방향만 있다는 거예요. 방향은 딱 두 가지예요. 무조건.
저거는 뭐예요? 이건 뭐라 그러냐면 크기라고 불러요. 크기. 그래서 이쪽은 크기, 숫자의 크기. 우리가 1억을 하자, 고객 수를 뭐 몇 명을 하자, 크기. 여기 고객 수일 수도 있어요. 고객 수 꼭 매출이 아니에요. 고객 수일 수도 있고 전판 수일 수도 있고 소개 고객 수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몇 명을 위하여 하겠느냐 이거야. 내가 이거를 10명을 위해서 하자, 100명을 위해서 하자, 1000명을 위해서 하자, 1만 명을 위해서 1000만 명을 위해서 하자. 이해가 되나요? 이거는 방향. 방향은 이쪽 방향 중에 몇 명을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왼쪽은 이기적인 방향. 내가 이건 이타적인 방향. 봐봐요. 내가 3,000 해야지. 3,000을 하는데 300명을 우리가 먹어야겠다. 우리 매장에 있는 인턴 2명을 내 쪽으로 땡겨 써야 되겠다. 똑같은 3,000이 있고 똑같은 3,000이 있어요. 근데 얘가 3,000 하는 거랑 얘가 3,000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 이나무리 가지고 스님에서는 이걸 이렇게 나와요. 노력과 능력. 능력이 있고 노력하는 게 있는데 노력 곱하기 능력이면 무조건 이루어져요. 문제는 태도가 있어. 태도가 이기적인 태도로 하면은 전부 다 그러니까 100 곱하기 300은 얼마예요? 3만. 3만인데 태도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는 뭐야? 이기적인 태도야. 그럼 마이너스 3만. 근데 50 곱하기 100 5,000밖에 안 되지만 정말 이타적으로 해서 그냥 플러스 5,000. 걔는 플러스로 5,000. 그게 이타적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면 말짱 꽝이다. 이쪽으로 가면은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다 떨어진다. 아무리 여러분이 매출 높고 고객수 높아도 아무도 안 따라온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왼쪽은 마이너스 점수고 오른쪽은 플러스 점수가 곱해진다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 이쪽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시간은 근데 거꾸로 못 가요. 시간이 거꾸로 갈 수 있나요 없나요? 못 가죠. 시간은 늘 이쪽으로만 올라간다. 시간은 반대로 갈 수 없다.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기적인 미용실들이 이제 이런 미용실이에요. 매출 700하고 2000하고 뭐 1300하고 800하고 얼마하고 뭐하고 뭐 이렇게 개별로 다 떨어져요. 누굴 위해서 하는 거야? 지를 위해서. 얘도 지를 위해서, 얘도 지를 위해서, 얘도 지를 위해서, 얘도 지를 위해서. 여기에 있는 리더다 제일 크면 얘도 자기를 위해서. 얘네들이 합쳐지나요? 안 합쳐지나요? 자기를 위해서 하면 죽었다 깨나도 안 합쳐져요. 연인끼리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인간 옆에는 사람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외롭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외롭다고 생각하는 부류는 두 가지예요. 자기가 이기적이거나 여기 외로운 분 있잖아요. 날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세상은 되게 혼자야. 이런 분들은 자기가 이기적이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따뜻한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있는데도 받을 줄 모르는 사람. 받을 줄 모르니까 옆에서 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진짜 관심이 없는데 어떡하나요? 딴 소리야. 그때는 입과 입하고 콧구멍을 막아보시면 알아요. 입하고 콧구멍을 막아보시면 4분 안에 이게 뇌정지가 오게 되거든요. 뇌정지가 와요. 입과 코를 막아보세요. 그래서 외로울 때는 나는 혼자야 이럴 때는 나는 외로워. 나는 우울증이 있어. 이렇게 외로울 때는 입과 코를 딱 막아. 옆에 보고 나 좀 막아줘 이래요. 그래서 딱 1분, 2분, 3분 정도 지나면 졸도할 거고 4분, 5분 계속 막고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나거라. 분명히 너는 호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함도 모르고 고마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나무도 있고 태양도 있고 바람도 불고 날씨도 있고 그 감사함이 있는데 자는 공간도 있고 이런데 그 베개의 감사함, 이불의 감사함, 뭐 베드의 감사함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모르죠. 근데 이까지 알면 벌써 끝난 거예요. 그 사람. 출근할 매장도 있고 고객님도 나한테 오시고 10명이 되더라도 있을 거 아니야. 2명이 되더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한테 샴푸를 도와주는 인턴도 있고 옆에 있는 뭐 같이 머리 말아주는 디자이너도 있고 있는데 하나도 고마움을 느낄 수가 없는 상태. 그 사람이 너무 이기주의다. 그 사람이 개인주의야. 그 사람이 개인주의고 그 사람이 이기주의라서 받는 것 또한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어렸을 때 안 받아보는 거야. 그 사람은. 근데 여기에 있는 리더들은 계속 우리 이탈리아단에 있는 리더들 여기 있는 해피니언 지금 강남 뭐 여기도 그렇고 여기 리더들은 이거를 계속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마음을 식구들한테 전파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줄 수 있죠? 어떻게 말로 행동으로 어떻게 내가 먼저 모험을 보여야 하죠? 그걸 계속 먼저 배우고 있어요.
인턴 디자이너분들. 그래서 인턴이나 디자이너분들 중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우리 원장이 저건 이기적인 행동 같아요. 저거는 이기적인 말 같아요. 감정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된다? 신고를 하면 된다. 신문고에다 신고. SM이나 고모한테 저한테 신고를 하면 돼. 아! 우리 리더가 엄청 개인적인 행동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거 이기적인 말 아닌가요? 저거 원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저는 저거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원장이. 그렇다고 뒤통수 친다, 뭐 뒤에서 이렇게 원장 욕한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그걸 갖다가 나 이거 원장님 욕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뭐 하는 거 아니야? 네. 그거는 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턴이나 디자이너들도 어느 인턴이나 어느 디자이너가 저건 아닌 것 같아 그런 거 있으면 절대로 당사자한테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야기하지 말고 누구한테 신고하면 돼요? 원장님한테 신고하면 돼요. 리더한테 신고하면 돼요. 리더한테 신고하고 청소년한테 신고하고 저한테 신고하면 돼요. 저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신고를 하시면 돼요. 신고 정신이 투철할수록 본인이 많이 배우게 돼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건 있어요. 신고를 하다가 자기가 뒷병 맞을 수 있어요. 신고를 하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자기가 하나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 깨닫는 거잖아. 저렇게 보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멀리 봐야 돼요. 눈앞을 보면 안 돼. 멀리 봐야 돼. 그래서 인턴이나 디자이너분들은 누가 주변 사람이 뭐 잘못하면 반드시 리더가 잘못하면 청장이나 저한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녹음을 해놓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녹음을 하거나 촬영을 해놓으세요. 특히 저한테 신고할 때는 녹음을 하세요. 왜냐면 한쪽 말만 듣지 않아요. 저는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되니까. 뉘앙스도 알아야 돼. 뉘앙스. 본인이 어떻게 알아들었는지도 느껴야 되니까. 그래서 양쪽을 다 번갈아가면서 보니까 아주 최선을 다해서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자, 이쪽 방향도 똑같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 이쪽으로 가는 건 뭐예요? 10명을 이용해 먹고 2명을 이용해 먹고 100명을 이용해 먹고 200명을 이용해 먹고 300명을 이용해 먹고 이 이용해 먹는 쪽 이쪽 이용해 먹는 쪽 이쪽은 뭐야? 500명을 위하고 5명을 위하고 주변 인턴을 위하고 100명을 위하고 1000명을 위하고 미용인을 위하고 위하는 사람들의 방향이에요. 여기에도 똑같이 숫자의 크기가 있고 얘도 숫자의 크기가 있어요. 다른 점은 뭐예요? 다른 점은 저쪽은 이기적이라서 합쳐지지가 않아요. 누적되지가 않아요. 이쪽은 누적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매출을 100만 원 하는 애, 고객 수가 100명이든 50명이든 200명이든 300명이든 매출이 높든 낮든 간에 높든 낮든 간에 서로가 서로를 힘이 되어서 점점점 커져요. 이런 미용실에 있으면 정말 이렇게 부정적이고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이쪽. 그래서 누적하는 거예요. 이거는 꼭 사람의 숫자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나는 처음에는 쟤를 위해서 해야지 했는데 됐어. 근데 또 오늘은 인턴들을 다 위해서 해봐야 되겠다. 이번엔 디자이너와 고객을 다 위해서 해봐야 되겠다. 이게 누적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방향이 맞으면 누적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맞을 수가 없어요. 이기적이라서. 개별로 깨진 거라 누적이 안 돼. 될 수가 없겠죠. 다 제각기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한쪽으로 향하는 방향이 있어서 맞아요. 얘네도 맞긴 맞아요. 그 부정적인 마음으로 십시일반해갖고 같이 도둑질을 손발 맞춰서 하자. 네 모른 척해. 내가 알려줄게. 어떻게 돈 빼는 방법을 알아. 내가 현금 딱 들어올 때 살짝 빼고 그걸 안 올리면 돼. 이런 거 있고 2차 받을 때 이쪽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 얘한테 걸렸어. 걸리니까 어떡하지? 손에 잡아야 되잖아. 원장한테 이럴 수 있잖아. 남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요. 아니 못하면 죽이면 안 되지. 이거 솔직히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얘를 설득시켜갖고 한 마음 한 뜻을 탁 잡는 거지. 나중에 걸리면 얘가 옛날에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몇 번째 했는데요. 그래서 서로 이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영화 보면은 이렇게 나쁜 짓 하는 거 마지막에 하면 다 도산 나잖아요. 다 깽판 나잖아. 그래요. 쟤부터 시작했어요. 또는 욕심이 나고 쟤를 죽여버려야 된다. 돈이 많아가지고. 절대로 합류될 수 없어요. 하나가 되지 않아요. 미용할 때 그런 분들 있어요. 이 미용실 나가고 싶어갖고 또는 뭐 안 있으면 얘한테 안 좋은 걸 막 퍼뜨려. 야 여기만이나 뭐고 아니고 여기 뭐 결심 나 돈 벌라 그런 거고 뭐 저 맞게
되겠냐 뭐 이러면서 막 흔들어놔 이렇게 흔들어놔. 그래갖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흔들고 나가야지. 왜? 그러면 내 잘못만은 아니잖아. 다 같이 나갔으니까 흔들어가지고 빼내고 나가는 거지. 또는 같이 하던가 같이 나가던가 뿔뿔이 흩어지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엄청 이쪽 방향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나가서 오픈했으면 너도 그러면 지분 줘야 되고 공동 경영해야 되고 공개 경영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도 모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는 이게 싫다고 나왔거든. 그러면 다 이기적인 집단으로 만들고 싶거든.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해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매장에 있다가 나간 사람 아무나 체크해봐서도 알아요. 1년 뒤, 2년 뒤 보시면 알아요. 뭐 한 달, 두 달 뒤는 티가 안 나도 1년이면 바로 퇴근하게 돼 있어요. 고객이 늘었는지, 그 사람이 성장했는지, 그 전에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그걸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타적인 사람들끼리 모이면 반드시 누적되게 돼 있고, 그리고 처음에 입사할 때는 다 이기적이에요. 몰라요. 이타심이 뭔지를 몰라. 각기 배운 적이 없어. 그래서 흡수되는 거야. 처음엔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흡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이쪽 방향 타고 있으면 얘도 열심히 하려고 얘도 열심히 하는 애들이 이어도 다 뽀개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리더는 반드시 이쪽 방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 한 명만. 전부 다 이기적이어도 리더만 강한 마음을 올바른 방향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함께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자연의 이치라서 그래요. 이거는. 왜냐면 자연은 한 방향으로밖에 안 흘러요. 자연스러운 방향, 편안한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만 자연은 흐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가니까 내가 일로 가야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숨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인턴이나 디자이너나 뭐 리더나 누가 야 이거 비밀인데 걔 이상한 새끼 진짜 걔 이상한 놈이요 이거 비밀인데 절대 얘기하지 마. 잘 생각하세요. 주변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야 이거 너를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 비밀이야. 걔가 이상할 가능성이 엄청 많아요. 이거 너를 위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좀 너 이상하게 욕하는 것 같아. 그거는 옆에서 우리가 신고하라 했잖아요. 너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쟤 싫어하라고 욕하는 거예요. 쟤랑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알았어 그러고 계속 남는 거래. 그러면 꼭 나한테 왜 얘기하는 거야? 쟤 싫어하라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질문하고 딱 하면은 다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당신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르시스트나 가스라이팅이나 이거는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반드시 보시면 돼요. 여기는 없을 거예요. 그 있으면 바로 딱 느껴져요. 왜냐면 저희는 그 이쪽 방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도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못 바꾼다.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의사분들도 바꾸기 어렵대. 그러니까 멘탈이 엄청 강력해야 돼요. 정말. 그리고 싹 다 알아야 돼. 주변. 걔 말하는 방식이 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르시스트 가스라이팅이 다 그런다는 건 아니고 비밀을 이거 비밀이야. 이거는 본인도 얘기하지 말고 그런 얘기 듣지도 마세요. 비밀이야 이런 얘기는. 알았어. 비밀이면 나한테 왜 얘기하지 마. 비밀이면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얘기하지 말죠. 너를 위하는 거야. 괜찮아. 내가 직접적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돼. 그래서 방향이 엄청 중요하다. 자 여기에서 이기적인 사람은 그래서 서운한 마음을 많이 들어. 외롭고 괴로워요. 반드시 겉으로 아무리 내색을 안 하지만 서운한 마음도 많고 외롭고 괴롭고 혼자고 이런 마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타적인 방향으로 무엇을 하시면 든든해. 그리고 평온해. 그리고 행복해. 그리고 믿음이 딱 생겨요. 내가 리더를 믿던 이런 사람을 딱 믿잖아요. 그러면 내 아군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든든한.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방향이 틀리면 모든 노력은 낭비다. 내가 내일 아침에 가서 책을 보던 뭘 보던 마음 상태가 반대쪽으로 향하면 이기적이면 일단 그 노력하는 자체가 소비라는 소리예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근데 그 소비를 계속 하잖아요. 그쪽이 점점 더 커져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땅 파고 들어가는 격이 되는 거죠. 오른쪽은 실패는 멈춤이 아니라 각도를 맞추는 거다. 실패했어. 그럼 약간 수정하다 보면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지막으로 네. 방향이 정확하면 반드시 성장한다는 거예요. 방향이 올바르면 천천히 가도 되고 빨리 가도 되고
근데 제가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을 할수록 엄청난 속도가 만들어져요. 내가 2.0이야. 8.0이야. 8.0이면 내가 점점점 더 많은 사람의 의도를 넣어야 돼. 방향을 더 많은 사람에게 넣어야 돼. 근데 목표가 2,000이야. 2,000이면 그냥 인터넷에 내가 넓게 보여줄게. 그 정도만 해도 할 수 있어요. 뭐 2, 3천 정도는 내가 원장님을 위해서 해야지. 반지 주려고? 한 명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원장님이 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정도는 한 명, 리더를 위해만 해도 한 명은 바랄 수 있어요. 인턴인데 디자이너가 있어. 내가 우리 선생님이 굉장히 나한테 잘해줬어. 아, 나 쪽팔려서 선생님을 위해서라도 해봐야 되겠다. 선생님에게 대물림 반지를 선물해 드리려고 해야 되겠다. 그것만 가져도 바로 2,000, 3,000 합격할 수 있어요. 그건 뭐 해보신 분들은 되게 잘하실 거예요. 다만 저 한 사람을 위하면 한 사람의 그 결과가 끝나면 그때는 목표를 잃어버려요. 이나무리 가지고 스님도 반드시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타적 의도를 잡는데 그 의도가 한 명을 위하면 그 한 명을 만족시키면 내 꿈이 없어져요. 그 다음 목표가 몰라. 붕 떠요. 근데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론 머스크는 전 인류까지 가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난 그게 봤으면 좋겠다. 정말 나도 화성에 가봤으면 좋겠다. 갔으면 좋겠다. 그걸 내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 보고 나면은 전 인류를 일론 머스크가 죽기 전까지 안 될 가능성이 많죠. 근데 되면 정말 대박인 거고. 일론 머스크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건 우리가 다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화성에 가 있다. 요번에 올해 26년 8월인가 뭐 언제 위성 보낼 때는 위성이 아니라 로켓 쏠 때는 스타쉽 쏠 때는 거기 휴머노이드 로봇 10기인가 뭐 몇 개 해서 태워 보낸다 그러죠. 가가지고 뭐 하겠어요? 작업하고 있겠죠. 로봇 프로그램 해갖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죠. 제가 봤을 때 모든 게 지금 다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봐도 정말 26년 너무 재밌어요. GPT가 너무나 발전할 거고, 그 GPT가 됐던 AI가 발전하는 거죠. 로봇도 어마어마하게 오래 발전할 거고, 앞으로 3년 안에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정말 아주 흥미진진해요. 너무 기대되고, 우리도 3년 뒤도 궁금하지만 세계가 변하는 정세도 너무 궁금해요. 나중에는 이 로봇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비서들 대신 너가 여기 저거 좀 해줘 이렇게 한 명씩. 근데 로봇을 우리 데리고 와야 되겠다. 왜냐면 먼저 가격도 싸대 뭐 2, 3천만 원 한다면서요. 사갖고 비서를 앉혀놓고 너가 정리 좀 해가지고 나 내일 아침에 할 때 정리 얘기 좀 다시 해줘. 이런 거 해줄 수 있겠죠. 그 친구가 지금 집에서 설거지 할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고 여기 밥할 수도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아무튼 기대되는. 자, 그다음에 이제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크기에 대해서, 크기와 저기 위에 대해서. 첫 번째, 크기의 본질. 이 크기란 무엇인가? 크기가 뭐예요? 2천, 3천, 4천, 5천, 200명, 300명, 400명. 그다음에 회원권 뭐 10개, 100개, 200개, 뭐 키핑제 뭐 이런 거 있죠? 다 크기예요, 크기. 이해가 되나요? 네. 고객 수 500명 사람인데 왜 여기 안 들어가나요? 이건 크기가 아니고 이거는 몇 명을 위하여. 이해가 되나요? 몇 명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이쪽에서는 뭐야? 몇 명을 빼들어 먹어야 되겠다. 몇 명을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나 30명을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요쪽에 있는 애들은, 이쪽에 있는 애들은 30명을 위하여, 300명을 위하여, 500명을 위하여. 이쪽에 있는 사람은 뭐야?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인가? 거기 보면은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보면은 그 있잖아요. 이렇게 뭐 희대의 사기꾼이라든지 뭔지 알죠? 뭐 신천지라든지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밑에 사람 죽이고 막 걔네도 10,000명 넘잖아요. 10만 명이 넘잖아요. 신도들이. 알고 있나요? 네. 신도들 지금 40만인가 갔잖아요. 그럼 뭐 이쪽에 한 명을 위하여. 얘네들이 그쪽에 떨어진 사람을 위하여.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에 있어서 그 안에 보면 어떻게 사는지 다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쪽. 그들을 위하여 내가 한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 조직이 한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한다. 다르죠? 여기는 뭐야? 너네들이 나를 위하여 해라. 너네 조직들은 나를 위하여 해라. 이런 거고. 다 완전 다르죠? 네, 정반대예요. 자,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크기의 본질은 적당한 크기의 도전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내가 고객 수가 100명 하겠다, 소개를 10명 하겠다, 소개 10명 도전할게요, 소개 5명 도전할게요, 이런 거. 그러니까 적당한 크기, 작은 도전.
작은 도전의 문제점은 1번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게 된다. 이건 뭐야? 원래 내가 하던 대로 할 가능성이 많다. 아, 내가 매출을 800 했는데 저기요 900만 원에 도전할게요. 100만 원 올려서 고객 수가 200명인데 저 220명에 도전할게요. 이건 뭐야? 원래 하던 대로 할 가능성이 많다. 그게 뭐야? 기존 시스템의 유지를 하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를 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관성에 끌려간다. 여기서 말하는 관성이 뭐예요? 내가 원래 하던 생각, 원래 하던 습관대로 할 가능성이 많고 그쪽으로 끌려간다. 아, 그거 내일 하면 돼. 뭐 하면 돼? 뭐 하면 돼? 그거 15일부터 하면 돼. 아직 뭐 일주일밖에 안 지났잖아. 또 하면 돼. 이러면서 자기 생각과 습관에 끌려가는 걸 자기 여기서 말하는 관성이 습관이에요. 그 습관에 끌려가서 다시 제자리를 돌게 된다. 마지막이 혁신이 없다. 해도 남의 거 살짝 보고 조금 뺏기고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도 안 바뀌고. 그래서 아주 작은 도전은 큰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식적 도전. 이게 뭐예요? 불가능한 도전. 너가 생각할 때 아, 저거 말도 안 돼. 바로 그거에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말이 돼? 안 돼. 왜? 너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너 생각대로는 이제 안 하게 돼 있어요. 너가 안 된다 그랬잖아. 내가 저걸 어떻게 해? 이러고 내가 어떻게 해? 여기 이 뭐지 이름이? 현석이도 8천 한 번도 없어. 그럼 쟤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자기 생각으로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모든 걸 물어보고 뭐 해야 돼요? 그거 하면 됩니까? 이거 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어지는 상태. 자기 생각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다시 세팅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1번 기존 방식 전부 무력화된다.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기존 방식이 전부 다 내려놓는 거야. 몰라. 나는 그냥 해본 사람 한번 들을 거야. 저 사람 말 들을 거야. 올바른 사람 말 들을 거야. 이거예요. 자기 생각이 기존의 습관이 다 무력화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 장점이에요. 두 번째는 질문이 바뀐다. 기존에 엄한 질문이 아니라 저기 8,000원 뭐 해야 되나요? 이렇게 바뀌는 거. 저 그러면은 뭐부터 준비해야 되나요? 400만 원 하면 뭐 해야 되나요? 그럼 지금부터 그럼 뭐 해야 되나요? 그럼 너도 한번 생각해. 답만 얘기해주면 안 돼. 너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해주겠다는 거야. 근데 그냥 와서 저기 또 뭐 하면 돼요? 이거 뭐 어떻게 돼? 수동적으로 바뀌죠? 수동적으로 바뀌기 전에 너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거야. 어떻게 하면 고객이 늘지,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지, 너 객단가 얼마나 할 건지, 뭐 소개를 하면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한번 해봐라. 해보고 나서 그걸 갖고 와서 같이 대화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나가야 돼. 그래야지 수동적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능동적, 자기의 사고를, 자기 생각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렇게 되면 그냥 뭐 할까요? 그거 네? 근데 왜 하는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세 번째가 제1원리 사고가 가동. 제1원리 사고가 뭐라 그랬어요? 벡터 원리법. 벡터가 뭐라 그랬어요? 타인을 위해라. 첫 번째 뭐예요? 방향을 만들어라. 방향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방향을 맞추고 두 번째 뭐였어요? 준비가 안 돼도 일단 실행해라. 저 밖에 나가는 게 뭐야? 전단지도 없다. 뭐 완벽하지 마. 일단 나가서 할 거는 이상한 얼굴 철판이라도 일단 먼저 깔아. 깔면서 전단지를 대충 만들어. 해봤는데 효과가 없어. 뭐가 없지? 100장을 뿌렸는데 한 명밖에 안 와. 그러면은 5명 오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10명 오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또 꼭 이렇게 나가서 하는 방법 말고 더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 뭔가 해봐야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해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하고 데이터가 쌓잖아요. 아, 이러니까 이렇게 한 명 왔구나. 이러니까 3명 왔구나. 인스타를 이렇게 하니까 몇 명 왔구나. DM을 던지니까 몇 명 왔구나. 내가 광고비를 썼으니까 몇 명 왔구나. 멘트를 바꾸자. 그럼 잘하는 애들 또 찾아가지고 아, 이거구나.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데이터가 쌓이고 경험치가 쌓이고 다시 재설정하고 다시 실행하고 다시 결과 필요해요. 그걸 계속 돌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작은 도전은 개선된다. 작은 도전을 하게 되면 개선은 돼. 조금씩 나아져. 조금씩. 안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적당한 도전, 아주 작은 도전을 하면 조금씩 좋아지는데 자기가 못 느껴. 한 5년 지나야 느껴.
그리고 조금씩 하면서 자기가 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가 했다고 할 생각. 왜? 조금씩 되네. 내가 한 거야. 조금씩 이렇게. 근데 이 비상식적인 도전,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에 도전을 하는 열심히 하게 되면 큰 도전은 넓은 자아를, 달라진 나를 만들어요. 본인이 느껴요. 나 달라졌다는 거. 여기 유아가 맨 처음에 어땠는데요? 나이가 몇 살이지 유아가? 올해? 34살. 대박이에요. 작년에 33살. 재작년에 뒤져버렸나? 재작년까지만 해도 합리화가 많았어요. 합리화가 많고 이건 뭐 이래서 안 돼요, 저건 저래서 안 돼요, 디자인을 했는데도 맨날 어쩌라고 하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얼굴이 밝아지더니 뭐가 변하기 시작했어. 본인 생각에도 본인이 변한 것 같지? 그거 봐요. 수술했어? 눈 수술? 얼굴이 바뀌었지? 뭐가 바뀌었어요? 마음만 바뀌었어요. 대박이다 진짜.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생각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저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예전에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제가 그때 왜 멍청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예요. 유아가 바뀐 건 마음만 변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변한 게 마음 어떻게 바꿔요? 어떻게 바꾸나요? 어떻게 바꾼대? 올바른 방향으로 불가능한 거에 도전하면 돼. 올바른 마음으로 불가능한 거에 그냥 도전하는 거야. 너가 생각했을 때 그게 어떻게 되나요? 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전해야 돼.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때 너의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네 마음을 찾아, 네 생각을 느낄 수 있어요. 실행이란 실패를 포함해서 성장의 누적이 된다고. 실행이란 단어의 정의예요. 실행이란 무엇인가? 실행이란 실패를 포함해서, 실행이 뭐예요? 뭘 했으니까 실패도 나오고 잘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실패를 포함해 성장이 누적되어야지만 실행했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장이 아무것도 안 됐어. 그건 실행한 게 아니에요. 시간을 쓴 거고 낭비한 인생을 산 거예요. 시간만 보내고 어떠한 성장도 없는 너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성장도 없는, 그거는 실행을 한 게 아니라 낭비된 인생을 썼다. 시간을 썼다. 인생을 낭비했다 라는 거지 실행했다고 말하면 안 돼. 그래서 저도 열심히 했는데요. 열심히 뭔가 틀렸죠. 첫 번째 항상 봐야 돼요. 방향이 옳았는가? 안 그러니까 너는 올라갔어도 제자리 가던가 제자리 걸음을 계속 할 거라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방향. 내가 누구를 위해서 했지? 무엇을 위해서 했지? 라는 방향. 방향이란 제일 중요하죠. 방향이란 이 행동이, 내 말도 행동이죠. 말하는 거 행동이죠. 움직이는 것도 행동이잖아. 말이나 행동이 결국 누구를 이롭게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이 방향이 결국 누구를 위한 거지? 에서 자기가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빠져야 돼. 내가 빠지고, 내가 지금 누워있는 게 편하잖아요 몸이. 배고파서 먹는데 왜요? 저 예뻐지려고 했는데 왜요? 너를 향하면 그거는 방향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어. 몰래 갖다 썼어. 남의 밥을 몰래 먹었어. 돈을 훔쳤어. 뭐예요? 방향이 틀렸죠? 틀렸기 때문에 너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무너지는 게 방향이 반대로 가면 이 힘이 점점점 세져요. 얘도 이기적이라도 점점점 이기적이 세져. 냅두면 세지면 점점점 고집이 생기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요? 저 열심히 해서 뭐였는데? 이 정도면 됐잖아요. 저 싫다니까요? 저는 이게 땅이라니까요? 이렇게 합리화가 점점 세져. 왜? 그 방향, 반대 방향도 점점 강해져요. 이타적인 방향도 점점점 강해져요. 강해지면 점점점 평온함이 생기고 사람이 주변에 점점 늘게 돼 있어요. 고객이 늘든 인턴이 늘든 디자이너가 늘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늘든 점점점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이 이쪽 방향으로 살게 되면 이게 제가 꿈꾸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지금도 여기에 있는 분들도 계속 많았잖아요. 이거 처음에 우리가 했을 때 뭐 요만큼 왔다가 또 늘었다가 지금 막 저 끝까지 있잖아요. 이 방향이 올바르니까 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도 아직은 잘 모르는 분도 있고 뭐도 있고, 지금 이거 처음 듣는 분은 이게 뭔가
갑자기 뭐 나 미용실 와가지고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괜찮아요. 대신 그런 거 원장님들이나 원장도 아니고 리더분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고 리더가 물었는데 몰라. 그럼 신고하시면 돼요. 아, 리더한테 물었는데 리더가 얘기하는 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신고가 아니라 뭐 청장들한테 묻든 저한테 묻든 물어보면 알려줘요. 그거는 그 사람만 알려주지 않아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얘기해요. 인터넷 디자이너가 연락이 오면 그래 너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그거를 리더한테 물어봐. 이렇게 시켜요. 리더한테 물어봐. 왜 물어보라 그러냐면 너만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리더도 배워야 되잖아. 리더가 배워서 빨리 너 식구들한테 그렇게 전달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리더한테 물어보면 녹음해서 갖고 와라. 리더를 뭐라 내려는 게 아니에요. 리더도 너 덕분에 리더가 배우는 거잖아. 맞죠? 내가 인턴이고 내가 디자이너인데 우리 원장님이 이해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이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화를 녹음해서 주면 들어보면 리더도 원래 그 마음이 아닌데 전달할 때 말이나 행동 전달법을 아직 못 배워가지고 저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 마음이 아닌데. 그래서 그거를 수정 보완하게 해줘야 돼. 리더도 계속 배워야 돼. 어느 단계 위로 올라갈 때까지는. 그래서 그 단계를 계속 배우는 거야. 같이 배워야 돼. 같이. 근데 신고를 해주니까 조직을 위하는 거예요. 그게. 그 리더를 위하는 거고 주변 식구를 위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그래야지 리더가 더 빨리 깨달을수록 리더가 그 마음을 더 많이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인턴이나 디자이너분들이 생각할 때 원장님이 답답하고 원장님이 이상하고 저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바로 얘기하시면 돼요. 옆에 있는 디자이너나 옆에 있는 인턴한테나 얘기를 하면 힘만 세져요. 안 좋은 힘만. 그러니까 그쪽을 얘기하죠. 그들은 해결점이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뭔가 항의하거나 불평을 얘기하거나 불만을 얘기할 거니까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그 불평을 없애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만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분이 뭐가 말이나 행동이 이상하면 얼른 연락을 하셔갖고 그게 리더를 위한 거고 주변 식구를 위한 거고 바로 본인을 위한 길이에요. 그래서 언제든 전화 주시고 카톡 주시고 녹음하셔가지고 아니면 녹음 안 했다면 전화하면 그때 또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이게 뭐 입사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뭔 소린가 할 텐데 모르면 물어보세요. 옆에 선생님한테 저게 뭔 소리야? 저게 뭔 소리야? 리더한테 물어 이게 뭔 소리예요?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걸 왜 저렇게 얘기해요? 모르겠어요 뭔지. 왔다 갔다 하고 저건 좀 이해가 안 돼요.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아마 이해 안 되는 거 많으실 거예요. 많으신데 일단 큰 그림을 이렇게 알고 가야 이거구나. 이건 오늘 얘기한 건 완전히 베이직이에요. 제일 여러분이 살면서 제일 소중한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면 이해될 때까지 10번, 100번 책도 읽고 다른 것도 보면서 이걸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마음으로 딱 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앞으로 성장에만 있지 절대로 뒤로 놓고 돈 걱정은 죽을 때까지 안 해도 돼요. 이걸 알면. 왜냐면 자기 인생이 성장한다는 거는 벌써 삶이 풍요롭다는 뜻이에요. 내 인생이 풍요로워. 더 풍요로워져요. 정신적으로는 엄청 편해지고 우울증이 없어지고 약 먹는 거 있으면 그거 끊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잠 안 자는 것도 잠도 잘 오고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렇게 활기차지게 바뀌게 돼요. 그리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신감도 올라가고 자기 얼굴도 바뀌고 하루하루가 막 재밌고 설레고 막 이래요. 이게 바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점차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여기 계신 분들이 그까지 올라가서 홀로서기 하는 날까지 홀로서기 하기 전에는 계속 질문하고 기대고 얘기하고 뭐든 얘기해도 돼요. 그냥 뭐든 얘기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어려우면 어렵다 그러고 마음 아프면 마음 아프다 그러고 괜찮아요. 그렇다 해가지고 누가 야씨 너 왜 아파 막 이러지. 예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으니까 대부분의 인턴 디자이너분들한테는 잘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인턴이나 디자이너한테 특히 인턴한테 거의 안 하지만 만약 인턴한테 했다는 얘기는 그 인턴을 너무 아껴서 그런 걸 거예요. 디자이너한테 했다는 얘기는 그 디자이너를 너무 아껴서 그럴 거예요. 대부분의 리더들한테는 바로 직타 날아갑니다. 디자이너는 정신 차려야 되니까 직격탄 날아갈 가능성이 많고 그래도 많이 저도 이렇게 이 어느 게 올바른 거지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감정을 빼고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고 이럴 때가 있으면 언제든 천호장이나 리더나 저나 누구한테 얘기해서 저 외로워요, 저 힘들어요, 뭐 언제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왜냐면 아직 홀로 서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자기 쪼가 생겨. 자기 쪼 생겨서 자기 땅 파고 들어가니까 하지 마셔라. 그러면은 점점 본인이 더 힘들어진다. 힘들어지니까 꼭 여러 사람한테 묻는 게 좋아요. 리더분 여러 사람, 청호장 여러 사람, 저한테도 묻고 리더한테도 물었고, 이해가 거짓말 같으면 GPT한테도 물어보고 책도 읽고 이러면은 점점 대화가 더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하루하루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이 성장하는 게 매일매일 재미있는 그런 하루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근데 저희 책 100권